안녕하십니까, 한국알랜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거품이 있어가지고 하락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고금리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정상화되면 상승한다는 말도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서울에 몇 개 아파트 지역들은 경쟁률이, 청약률이 워낙 높아서, 또 분양가도 싼 게 아니에요. 평당 보통 3천, 4천 이 정도 선인데도 청약률이 엄청 높죠. 그런 거 보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84제곱미터로 해서 보통 15억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도 대표적인 아파트죠. 그런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모든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을 따지면. 그런데 아파트만 가만히 지켜보면 더 이상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그다음 서울 외곽지 같은 경우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다 빠지고 이제는 더 빠질 곳이 없죠. 그런데 매수자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관망만 하다 보면 정말 실수요자들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서서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제주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 7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제주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땅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 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양한 어떤 본인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주도는 일단 면적이 크잖아요. 서울의 3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라고 해가지고 특정 지역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죠. 제주도는 동서남북 계절도 다릅니다. 조금씩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동서남북을 구분해서 정말 내가 제주도에 어디를 선호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내가, 자, 매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계획이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답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동서남북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북쪽으로 갈 것인가. 그럼 제주도 전 지역에서 그 동서남북의 호재를 한번 봅시다. 동쪽은 제2공항이 호재입니다. 근데 아직 기본고시가 계속 연기되고, 기본고시 실시설계를 발표하지 않고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죠. 그건 제가 두 번째 2공항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2공항이 호재고, 서쪽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 성공했는 곳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월드타운이죠. 그게 호재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서귀포시인데 혁신도시라는 게 있겠지만, 혁신도시는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주로 서귀포에 좀 따뜻하고 기후가 좋고, 서귀포시 주변을 해가지고 이 매수청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서귀포시 바닷가 쪽이 아니에요. 서귀포시 바닷가 쪽은 워낙 비싸니까 밑으로 도심도 서귀포 바닷가 쪽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선호하는 쪽이 뭐냐면은 중산간 일주도로가 있는 서귀포시에서 2선을 많이 원합니다. 그럼 2선을 많이 원하는데 한라산 쪽이죠. 2선은 중산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청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호재란 게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좀 살고 싶다,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남쪽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또 바로 등 뒤로 한라산 뷰가, 한라산이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런 걸 선호하면서 이제 서귀포 중산가를 원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계획도로들이 많이 지금 그 계획도로가 많이 뭐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이제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다시 계획도로를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제 그런 걸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축 가능하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주시잖아요. 제주시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약간 비싸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주시가 있고 제주시 신제주가 있고 구제주가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주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신도심이 있죠. 삼양지구, 화북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신도심이죠. 요 신도심 땅값이 어떻게 보면 구제주에 있는 일반 토지 가격보다도 비쌉니다. 왜? 구제주는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도심이 너무 도시에 무계획적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도로가 복잡한 게 아니고 건물들이, 주택이나 상가들이 아주 밀집되게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상가 건축물이나 계획된 아파트들이 구제주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신제주에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주 옆에 삼양이나 화북 이쪽에 보면 신도심이 형성된 거죠. 계획적인 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개념을 잡고 하면 동서남북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으로 뭐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본인이 계획을 잡으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동서남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제일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이 공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공항은, 제주도의 공항은 어쨌든 확장을 하든지 이 공항을 만들든지 포화 상태입니다. 연간 관광객이 3천만 명이 지금 넘는 그런 시대거든요. 관광객보다 공항을 이렇게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고, 뭐 일반 응부차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왕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도민도 계시고, 약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제주도를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공항은 100만 평 정도 남짓 조금 넘는 그 공항이 아주 포화 상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찬반 투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이 공항에 대한 찬성을 하는 쪽은 대부분 다 동쪽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주시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제주시에 계신 분들은, 제주시의 기득권, 상권을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그 기득권들이 딱 일부가 동쪽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할 것이고, 동쪽에 계신 분들은 이 동쪽도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또 찬성을 하고, 결국에는 정치인인 우리 도지사 분이나 뭐 우리 도의원들 분이나 또 국가적인 또 우리 지도자들이 결단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진력도 중요하고, 계속 그냥 숙제만 던져놓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리더십의 부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반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번에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공항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관제사 분들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기 힘든 조건이 제주공항입니다. 제일 많이 복행, 어라운드라고 하죠. 항공 이
착륙했다가 급변풍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복행하는 경우, 그런 게 제주도에 제일 많아요. 그 관제사들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항공기 사고가 나면은 한 사람의 목숨 이런 게 아니고 대형의 사고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 제주 2공항은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공항을 확장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주도 2공항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기본계획 고시 한다, 3월 달에 한다, 또 이번 상반기 한다. 지켜봅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공항은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제주도에 과연 땅을 매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매도하시는 분하고 매수하시는 분하고 갭 차이가 너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주도 땅값이 이제 거품 빠지지 않나, 너무 올랐지 않나. 뭐 아니다, 땅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제주도는요, 제가 저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옥석이 가려져 있습니다. 건축이 되고 뷰가 좋은 땅은 무조건 뒤로 가진 않습니다. 뭐 건매를 본인이 뭐 매매를 한다면 몰라도 실제로 건축 가능하고 뷰도 좋은데 매매를 할 뭐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빠지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또 이렇게 그냥 스톱돼 있죠. 그런데 또 꾸준히 찾는 분들은 찾아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제주도에 그냥 투자 개념이 아니고 내가 실수요로서 내 목적이 정확하신 분들이에요. 스테이를 하겠다. 쉼 스테이다, 관광 스테이다, 뭐 문화체험 스테이다, 여러 가지 스테이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내가 소형 주택을 짓든지 뭐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다양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제주도를 지금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거래는 되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 막연하게 뭐 가격이 내리니 다시 올라가니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접하시더라도 내가 자기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제주도가 좋았어, 내가 스테이 목적이 정확하다면 내 목적에 맞는 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 이제 매도나 매수나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매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급하면 좀 사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본전을 생각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이제는 좀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매도하는 방법도 제가 저번에 강의 때 쭉 설명했습니다.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큰 땅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큰 땅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서 분할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하지를 않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면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가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 업체한테 맡기셔가지고 정확한 컨설팅료를 책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돼요.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다 돼 있는 걸 하려고 하지, 그런 어떤 분할하고 허가 받고 귀를 내고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저도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원망을 듣겠더라.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컨설팅 계약을 하시고 이렇게 분할해서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시면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지분이나 이게 지분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땅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농사를, 그게 지목이 임이든 지목이 전이든 농사를 짓도록 하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중개를 하고 있는 체험을 하는 분들은,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매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농사가 되어 있지 않는 땅은,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어 있지 않는 땅들은, 이 땅은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인가? 그런데 또 질문을 해요. 왜 농사를 안 해요? 이 나주사가 농사를 아니면 강제처분 이행명령서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수하시는 분들도 눈높이 맞춰줘야 되겠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거 나중에 농사하면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장 농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농사를 못 지으실 것 같으면 항상 저희들은 그런 이제 그 소작을 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 실제 농사를 하신 분들은 아군이 돼야 됩니다. 실컷 안내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매수하신 분이 한 번 더, 두 번 더 갑니다, 현장에. 그런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매수자한테 물어요. 여기 땅값 얼마 정도 합니까? 하면은 농사를 지금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자가 원하는 땅값 가격을 절대 이야기 않습니다. 또 낮추죠. 이거 매도자하고 하시는 분 하는데,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 땅값이 실세를 잘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매도자 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 그 땅이 지금 현재 묵혀놨다, 농사를 안 하고 있다면 빨리 영농하실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영농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지분이 있는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장기 투자 목적이거든요. 좋아요. 위치가 좋다고 해봅시다. 장기 투자 목적인데,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계속 세월을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형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교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가격을 따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가격을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또. 현재 이 땅의 가격이 얼마인데, 이 땅이 얼마인데, 평수도 나보다 훨씬 적으면서, 그 대신 지분이잖아요. 현재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소형 평수를 현재 당장 행위를 할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쪽의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월드타운을 말씀드리는데, 서쪽은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성공한 곳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하고 신화월드타운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개의 학교가 있죠. 우리나라 KIS 국제학교가 있고, 세인트 존스 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국계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랭섬 홀, 캐나다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4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12년까지, 1학년부터 12년까지의 교육체계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바로 유학을 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래서 원래 목적이 우리 아이들이 외국 유학을 안 보내고 우리 국내에서 수요하자는 목적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드는데 대성공이죠. 그래서 영어교육도시에는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서 사립대학교인가? 사립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어교육도시에 가보시면, 하굣길에 최고로 차가 붐빕니다. 완전히 거리가 주차장이에요. 줄을 서가 있습니다, 차가.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하교시켜주고 하는데, 또 거기는 또 약간 좀 부유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하고 외제차들이 아마 거기 종류가, 다양한 외제차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근데 등하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한산합니다. 여하튼 지금 거기에 4개 국제학교의 학생 수가 종사원 선생님들하고 거기에 이제
그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명 정도의 우리가 거주가 신규로 거주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한 5년 전부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인데 작년부터 미분양이 생겨났어요. 왜? 수요층을 파악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 10분 거리 내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건축을 조그만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조그맣게 6채, 10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훨씬 아파트보다 싸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교실 주변에 10분, 15분, 길면 20분, 뭐 15분이나 뭐 20분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땅들은 앞으로도 지금 애틀랜타 사립학교는 더 들어서죠. 더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 매수자들이 많을 것, 매수층들이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영어 교육도시에서 10분, 15분 거리에 조용한 세컨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땅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게 나오면 매입을 하시면 나중에 수요층도 많습니다. 거기는 계속적으로 최고로 학교가 성공적이고 10,000명에 가까운 그 학생들과 행정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학교가 더 들어서고 현재 아파트 지금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 거기에 연세로 1년 연세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냥 땅을 사서 매수를 해놓자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등한교를 시키자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지금 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대전 쪽에 이제 땅을 거래를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확실하고 또 괜찮은 땅들 소형 평수들 또 매도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매도자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영어교육도시의 등하교의 거리에 지근에 가까운 거리에 땅은 충분히 제가 소개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은 그 주변에서는 아주 괜찮고 또 대전이 이제 교육도시로 장기적으로 하면 교육도시로 만든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대전은 꾸준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 자료를 하나 자료는 제가 이걸 5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는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시간상. 그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왜 상승할까? 이런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아파트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인구 감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뭐 아파트 가격이 또 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의 트렌드가 요즘은 워낙 고급 자재로 잘 짓고 하기 때문에 자재도 비싸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서울 같은 경우에 4천만대라고. 뭐 실제 뭐냐면은 제주도도 70% 미분양 2,600 주택이 수가 2,600, 2,700수가 되는데 거의 70%가 그 영어교육도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영어교육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 외곽지에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외곽지에는 제주도에 아파트에 살려고 하면은 육지에 계시지.
제주도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전원의 향기를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제주 시내는 좀 소수고요. 영어 교육 도시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많이 발생돼 있고, 영어 교육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대, 2천만, 2,700, 2,800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로 살고 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빠지고 나면 대부분 다 외곽지에 이제 전원생활 하면서 주택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학교 기간이 1년, 2년 아니잖아요. 12년까지면 초등학생 같으면 최소한 6년 더 있어야 되고, 7년, 8년, 9년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그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내가 땅을 산다면, 또 내가 즐기다가, 내가 전원생활을 하다가 체험 스테이를 다양하게 하다가 나중에 팔고자 하면 어디가 가장 잘 팔릴까? 대전 주변이 잘 팔립니다. 나중에는 매도하기가 제일 쉬워요.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인구 감소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굳이 대비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트렌드가 바뀌고 가격이 조금 하락되면, 그러니까 위치를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위치를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제가 아까 요것도 같이 아까 자료를 보여주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토지를 매입하시면 건축 허가는 좀 득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는 좀 득해 놓으시라. 아니면 건축을 하나 하시면 돼요. 작더라도. 나중에 적축하고 개축하시면 되잖아요. 쉼터. 그러면 이걸 본인이 즐기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에이비앤비에 보면은 전부 이렇게 아파트, 조그만 15평도 있고 20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40평도 있고, 그런데 평수로 제가 이야기했고 제곱 매도를 하지 말고요. 보면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숙소로 수익도 창출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가 땅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면 허가를 득하시고 조그만 건축이라도 하시는 게 맞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그만 거라도 있는 게 오히려 더 매도하기도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요거는 제주도하고는 좀 관계 없습니다만은, 요번 정부에서 89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거기에 세컨하우스를 지으면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 그냥 1가구 1주택이다. 그냥 유령집, 그냥 없는 집이죠. 없는 집. 내가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밖에 없고, 한 채는 그냥 1가구 1주택이나 그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집은 뭐 기준 시가에서 4억, 그러면은 실제로 거래 시가로는 한 6억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89개 지역 중에서 제가 조사를 쭉 해봤어요. 과연 세컨하우스로 거래가 될 만한 지역이 될까? 주로 보면 뭐 숲과 바다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지역, 강원도로 보니까 너무 비싸요. 영도 이래 쭉 동해안 쪽에 또 보니까 산 곳이 별로 없어요. 남해안 지역에도 보니까 다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하고 난 뒤에는 다 괜찮은데, 인구 감소 지역은 보니까 조금 땅을 사도 이게 가치가 있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저는 나름 뭔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한 지역이 있는데,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89개 지역 이런 것도 다음에 꼭 제주도를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 위치나 지역에 대한
어떤 상담은 왜 좋은지를 내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 모르죠. 또 제가 나중에 또 사무실을 통째로 옮기지는 못하고 그 지역에서 또 그 지역 컨설팅을 상담을 또 이렇게 투자 자문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제주도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이 되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인데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치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여기 이메일 있죠?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상담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상담은 힘들고요. 그래서 뭐 토지, 부동산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아일랜드가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인연, 좋은 정보 제공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아일랜드였습니다.